윤일병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건 군 검찰이었습니다.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헌병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연히 군 검찰의 허술한 기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육군 검찰의 지휘를 책임지는 육군 법무실장이 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 검찰관이 한 달여에 걸친 폭행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불법으로 수사 기록을 유출하고 수사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군 수사의 문제점을 폭로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입니다. 당시 육군 법무실장은 김응석 준장. 그런데 김 실장은 이 글을 올리기 불과 일주일 전 국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상급부대 검찰관들 또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사 기록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외적으론 잘못을 인정한 듯 했지만 군 내부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육군 법무실장. 논란이 되자 김 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위축된 병가원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올린 내부용 글이었습니다. 군 법무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쓴 글이란 겁니다. 김 실장은 이후 법무병과의 최고위직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병과, 초동수사는 군사경찰병과가 담당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모두 법무병과의 관할입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검사,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피의자를 변호하는 국선 변호인 모두 법무병과 소속입니다. 순환보직 개념이다 보니 군 검사가 판사가 될 수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인사 발령이 나면 참모총장이나 사단장 등 군 지휘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법무참모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 보호부터 지휘관 심기까지 사건 말고도 이것저것 눈치 보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군판사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관에 법무조언을 해주는 어떤 법무참모로 또 보직을 옮긴다. 이 돌아가면서 하면은 사실상 제대로 된 어떤 독립적인 사법구조나 어떤 수사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게다가 군 법무관은 매년 20명 남짓만 배출됩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선후배의 근무연이라고 끼리끼리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군 판사와 군 검사와 군 공익 변호사가 같은 동기입니다. 심지어는 육해공군이 같은 동기성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배출이 돼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구분이 없어요. 또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군 사건은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관 출신들만의 카르텔, 이른바 전관특혜가 움트기 쉬운 구조인 셈입니다. 두 가지죠. 군에 대해서 잘한다. 그리고 군 검사와 판사를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 법무관의 이 출신의 변호사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역과 예비역이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전관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이들 군사경찰, 군 법무관들은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가해자를 옹호해 일조하였다. 이러한 이상 징후는 가해자가 소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실제 가해자 장중사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뒤 후배 군 법무관들이 보인 행보는 미심쩍은 것 투성입니다. 먼저 법무관인 국선 변호사. 그는 피해자인 이중사의 변호를 맡고도
이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이중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중사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과의 통화에서 성의 없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웃어요? 아니요, 그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웃어? 그래도 유족들은 이 변호사를 믿고 탄원서를 쓴 뒤 군 검찰에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극단적 상황이 우려되니 서둘러 수사를 해달란 애원이었습니다. 그게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인 변호사는 4월 23일까지 탄원서를 30일 동안 갖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중사 사후 탄원서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군검사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 변호사가 나중에 그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군사 경찰에서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가족들이 탄원서의 수신처를 군 검찰로 써놔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단 겁니다. 그렇다면 군 검찰은 어땠을까? 역시 군 법무관 출신인 군 검사는 4월 7일 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이나 장중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서둘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사가 장중사를 첫 소환해 조사한 건 5월 31일. 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군 검찰은 가해자 소환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수사 지시를 해놨고요. 지난달 9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수색에 나선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은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과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국방부 검찰단도 수색을 당한 공군 법무실도 모두 법무병과 소속입니다. 법을 무기로 하는 법무병과의 폐쇄성과 그들만의 끈끈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친정집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모두가 다 법무병과다. 그래서 한 식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은 판사와 검사로 만났던 법무관들이 내일은 거꾸로 검사와 판사로 만날 수 있다. 이 제도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곽 기자. 아니 이렇게 되면 뭐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군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인사권 등 사실상의 지휘 권한이 각 군의 법무실장에게 쏠려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법무실장은 권한만으로 따지면은 검찰총장이면서 대법원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퇴임하면 전관으로서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할지 짐작하시겠죠. 네. 대형 로펌들이 이런 전관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습니다.